열심히 하는데 왜 나만 안 되는 걸까요? 이 말이 와닿으셨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요. 딱히 더 부지런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를 억지로 잡으려는 것 같지도 않은데 좋은 기회가 자꾸 그쪽으로 가요. 반면에 나는요.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까지 일하고 더 많이 준비했는데 결과가 기대만큼 안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회의에서 내가 먼저 준비해간 아이디어를 옆 사람이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서 좋은 반응을 얻어요. 분명히 내 것이었는데 어딘가 어긋난 느낌이에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전달이 문제였나? 표현이 부족했나? 집에 오는 내내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맴돌아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뭔가 잘 되고 싶어서 더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해요. 가볍게 넘겼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이 힘을 줄수록 이상하게 틀어지는 거예요. 밀어붙일수록 상대방이 오히려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문제인 건가? 나는 왜 이렇게 뜻대로 안 되는 걸까? 오늘은 그 답을 25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꺼내보려 해요. 노자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 노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왜 그 말들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오늘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노자의 삶 속에 잘 되는 사람들의 이유가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노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요. 노자는 젊을 때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주나라 왕실, 도서관의 사관, 쉽게 말하면 기록을 담당하는 관리로 일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국립도서관 사서이자 역사연구원 같은 자리예요. 화려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수천 년치 역사서와 고전들을 매일 손으로 넘기며 살았죠. 그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기록마다 다르지만 수십 년이라고들 해요. 어떤 기록에는 160살을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과장이겠지만 그만큼 오래도록 한자리에서 묵묵히 일한 사람이라는 인상이 전해져 내려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노자는 화려하게 앞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조용한 서구 안에서 책 먼지를 마시며 수많은 왕조의 흥망을 기록으로만 바라본 사람이에요. 왕이 바뀌고 전쟁이 나고 나라가 무너지는 걸 옆에서 다 봤어요. 그 모든 걸 보면서 쌓인 것들이 결국 도덕경이 됐을 거예요. 그런 노자가 어느 날 주나라가 무너져가는 걸 보면서 자리를 떠나기로 해요.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졌다고 느낀 거예요. 관직도 내려놓고 서쪽으로 떠납니다. 지금의 중국 서쪽 끝 함곡관이라는 관문에 다다랐을 때 그곳을 지키던 관리 윤희가 노자를 알아봐요. 윤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선생님,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평생 생각해온 것들을 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노자가 그 자리에서 써준 것이 바로 도덕경이에요. 단 5천자짜리 책이에요. 근데 그 5천자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읽히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지 않아요? 평생 앞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기록만 하던 사람이 쓴 책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 중 하나가 됐어요. 성경 다음으로 번역이 많다는 말도 있을 정도예요. 노자 자신의 삶이 이미 하나의 증명이에요. 억지로 앞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는데 결국 가장 멀리까지 남게 된 사람.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위하기릭 위도일손. 배움을 위해서는 날마다 더하고 도를 위해서는 날마다 덜어낸다. 잘 된다는 게 더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덜어내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 하나에 오늘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게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어요. 잘 되고 싶다는 마음이 왜 때로는 오히려 발목을 잡을까요? 그게 사실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어요. 방향이 어긋나 있어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배웠잖아요. 열심히 하면 된다. 더 하면 된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이 말들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말들을 너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요.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힘이 잔뜩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면 자연스러움이 사라져요. 자연스러움이 사라지면 상대방이 그걸 느껴요. 면접에서 너무 잘 보이려고 애쓰면 오히려 어색해지는 것처럼요. 영업할 때 너무 간절하면 상대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노자는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꼭측전. 휘면 온전해진다. 왕성하려면 먼저 쇠하게 해야 하고 채우려면 먼저 비워야 한다. 한국말로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꺾이는 것처럼 보여야 오히려 온전해진다. 강하게 버티려 할수록 부러지고 유연하게 흘러가면 오히려 오래 간다는 거예요. 대나무를 생각해보세요. 태풍이 오면 고든 나무들은 꺾이는데 대나무는 바람에 쓸려가는 척하다가 다시 일어서잖아요. 그게 약해서가 아니에요.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비슷해요. 거절당했을 때 너무 크게 상처받거나 일이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과도하게 자책하는 사람은 에너지를 엄청나게 써요.
반면에 이번엔 이렇게 됐구나. 그럼 다음엔 다르게 해볼까 하고 바람처럼 흘려보내는 사람은 에너지를 아껴요. 그 아낀 에너지가 나중에 진짜 중요한 순간에 쓰여요. 잘 되는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억지로 버티는 게 아니라 흐름에 몸을 맡기면서도 자기 방향을 잃지 않는 방법을요. 안 되는 게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어요. 힘을 너무 많이 주고 있어서일 수 있어요. 잘 되는 사람들 딱 3가지가 달라요. 그럼 잘 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노자의 가르침에서 딱 3가지를 뽑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물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노자가 제일 좋아한 비유가 물이에요.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물의 특징이 뭐예요? 낮은 곳으로 흘러요. 막히면 돌아가요. 채워지면 넘쳐요. 그런데 결국 어디든 닿아요. 바다에 도달해요. 물이 나는 이 바위를 직접 뚫어야겠어라고 고집하는 걸 본 적 있어요? 절대 없잖아요. 그냥 흘러요. 근데 결국 바위를 뚫어요. 오랜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잘 되는 사람들도 이래요. 고집스럽게 한 길만 고집하지 않아요. 막히면 돌아가는 길을 찾아요. 남들이 안 간다고 하는 낮은 자리도 마다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흐르다 보면 어느 순간 가장 넓은 자리에 있어요. 반면에 안 되는 패턴을 보면요. 이 방향이 아니면 안 된다고 버티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만 되어야 한다고 고집해요. 조금만 다르게 흘러가면 실패라고 느껴요. 근데 물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어느 틈새로든 흘러서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물이에요. 두 번째는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위불쟁. 행하되 다투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최선을 다하되 결과를 놓고 남과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다하고 그 다음은 흐름에 맡긴다는 거죠. 잘 되는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이 느낌이 있어요. 내가 이걸 해야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야 라는 계산보다 이게 지금 내가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거야 라는 태도가요. 결과에 덜 집착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좋은 결과가 따라와요. 왜 그럴까요? 결과에 집착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면 판단이 흐려져요. 판단이 흐려지면 엉뚱한 결정을 해요. 반대로 과정에 집중하면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져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사람이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어요. 역설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짜예요. 노자가 관직을 내려놓고 떠날 때를 생각해보세요. 그간의 이름을 남겨야겠다, 책을 써야겠다 계획하고 한국관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윤희가 붙잡았고 그 순간 최선을 다해서 쓴 게 도덕경이 됐어요. 결과를 계획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충실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 비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족자부. 만족함을 아는 자가 진정으로 부유한 것이다. 이걸 그냥 욕심부리지 말라는 말로 들으면 좀 심심해요. 노자가 하려는 말은 더 깊어요. 계속 채우려고만 하는 사람은 늘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반면에 비우는 것을 아는 사람은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을 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비움을 자연스럽게 해요. 지난 방식이 잘 안 맞으면 미련 없이 내려놓아요. 예전에 통했던 방법이 지금은 안 맞는다 싶으면 바꿔요. 자존심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10년 동안 한 방식으로 일을 해온 사람이 있어요. 그 방식이 한때는 정말 잘 됐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조금씩 안 맞기 시작해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요.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맞는 방식인데라고 붙드는 사람은 계속 안 되는 걸 경험해요. 반면에 이제 이 방식은 내려놓을 때가 됐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새로운 방향을 찾아요. 비움이 결국 새 출발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잘 안 되는 패턴에는 이 비움이 없어요. 예전엔 이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라는 것들을 손에서 놓지 못해요. 컵에 뭔가를 새로 채우려면 먼저 비워야 하는데 비우는 걸 실패라고 느끼기 때문에 새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가장 많이 힘을 주고 있는 게 뭔가요? 혹시 그게 오히려 잘 안 되는 이유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댓글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강한 전략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가져가 볼게요. 노자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개념이 무의예요. 징역하면 하지 않음이에요.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오해하기 쉬워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잘 되라는 거야? 라고요. 근데 노자가 말하는 무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억지로 만들어내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억지로 끌어당기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무의무불이. 억지로 하는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도 없다. 처음엔 이 말이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할수록 무서운 말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잠을 자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잠을 억지로 자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못 자요. 이제 잠들어야 해. 왜 안 자지?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는 순간 더 말똥말똥해지잖아요. 잠은 억지로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이완되면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신뢰도 비슷해요. 나를 믿어줘라고 말하는 사람치고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반면에 그냥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여요. 노자가 평생 조용한 서고에서 기록을 남기던 사람이었다는 걸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는 내가 유명해져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반면에 같은 시대에 무언가를 이루려고 필사적으로 앞에 나섰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억지로 만들어낸 것들은 억지로 만들어진 시간만큼만 살아남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해보면 사람의 에너지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밖으로 밀어내는 에너지예요. 보여주고 증명하고 인정받으려는 에너지. 이 에너지는 단기적으로 눈에 띄어요. 화려해요. 근데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상대방이 인정해줄 때만 유효하거든요. 상대가 인정을 거둬들이면 에너지가 사라져요. SNS 좋아요 수에 기분이 좌우되는 게 이거예요. 타인의 반응에 내 에너지가 묶여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안에서 차오르는 에너지예요.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이게 진짜 나에게 맞는 방향인지를 아는 데서 나오는 에너지. 이 에너지는 처음엔 느리게 보여요. 눈에 잘 안 띄어요. 근데 이게 쌓이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남이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계속 가거든요. 잘 되는 사람들의 에너지는 증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답게 사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안에서 차오르는 에너지를 주는 게 뭔가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그 느낌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야?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가? 아니에요, 전혀요. 노자가 말하는 무의는 게으름이나 포기가 아니에요. 노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천하대사 필자거세. 세상의 큰일은 반드시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천리지행 시어조카. 천리길도 발밑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이 말은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지금 발밑을 바라는 거예요. 먼 곳만 바라보면서 지금 이 걸음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죠. 잘 되는 사람들을 잘 보면 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다만 방식이 달라요. 자기 페이스가 있어요. 남의 기준에 맞춰 억지로 속도를 내는 게 아니라 자기 리듬대로 꾸준히 해요. 노자도 그랬잖아요. 수십 년 동안 서고에서 묵묵히 기록을 쌓았어요. 그게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것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그 과정이 조용하고 화려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딱 하나만 한번 살펴봐 주세요. 지금 내가 하는 이 노력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내가 진짜 해야 하는 것인지를요. 보여주기 위한 노력은 지쳐요. 봐주는 사람이 없거나 반응이 없으면 멈추게 돼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아무도 몰라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사실 그 노력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반면에 진짜 해야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봐도 계속해요. 그리고 그 꾸준함이 결국 어느 날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노자의 도덕경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노자가 세상에 남기려고 열심히 홍보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진실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실은 억지로 퍼뜨리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살아남아요. 오늘부터 딱 3가지만 해보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노자의 가르침에서 오늘 바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뽑아봤어요. 첫 번째, 힘을 한 군데 빼보세요. 노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유약자생지도. 부드럽고 약한 것이 삶의 길이다. 강하게 버티는 게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장 힘을 주고 있는 게 뭔지 한번 봐보세요. 그 부분에서 조금 힘을 빼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세요. 중요한 발표 앞에서 너무 긴장해서 오히려 망친 경험 있으세요? 그 긴장이 어디서 오냐면요. 반드시 잘해야 한다는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힘을 살짝 빼는 거예요. 잘하면 좋고 조금 못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더 잘 되는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노자가 말한 게 바로 그 원리예요. 꼭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군데만이에요. 너무 잘 보이려고 긴장하고 있는 부분, 결과가 안 나올까봐 불안해서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부분. 거기서 힘을 조금 빼봐요. 신기하게도 그 순간 일이 더 잘 풀리기 시작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지금 발밑을 보세요. 노자가 말했잖아요. 천리길도 지금 이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고요. 잘 되고 싶다는 생각이 클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순간을 소홀히 하기 쉬워요.
목적지만 보느라 지금 발밑이 어떤 땅인지를 놓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한 것이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큰 그림 말고 오늘 이 하루에서요. 그 하루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멀리 와 있어요. 만약 지금 방향이 잘 안 잡힌다면 뭔가를 더 하려고 애쓰기 전에 잠깐 멈춰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멈추는 게 게으름이 아니에요. 방향을 다시 잡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 비워도 괜찮다는 걸 기억하세요. 노자가 말했어요. 손지우손 이지어무이. 덜고 또 덜어내어 결국 억지로 함이 없는 상태에 이른다. 비우는 게 손해가 아니에요. 새 것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예전 방식이 지금은 안 맞는다는 걸 알면서도 못 내려놓고 있는 것, 내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하고 있는 것, 지금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관계나 프로젝트를 의무감으로 붙들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오히려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요. 이 세 가지 중에 딱 하나만 오늘 해보셔도 충분해요. 힘 빼기 발밑보기 하나 비우기. 뭐가 제일 와닿으셨어요? 그걸 오늘 하루 한번 해보세요. 노자의 가르침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사는 것에서 시작해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와닿은 부분이 어디였나요? 혹시 지금 당장 힘을 빼볼 수 있는 게 뭔지 생각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노자는 한국관을 떠나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이후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도 정확히 알려진 게 없어요. 그냥 조용히 사라졌어요. 근데 그가 남긴 단 5천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어요. 강하게 버텨서가 아니에요. 물처럼 흘렀기 때문이에요. 잘 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더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더 영리하게 해서도 아니에요. 자기 방향을 알고 그 방향대로 억지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갔기 때문이에요. 힘을 줄 때와 뺄 때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채울 때와 비울 때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잘 안된다고 느끼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방향을 다시 잡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더 열심히 하기 전에 지금 어디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봐보세요. 물이 막히면 돌아가듯 지금 이 막힘도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흘러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 닿아 있을 거예요. 잘 되는 것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답게 흐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닿는 자리예요. 노자가 말했어요. 신원불미, 미연불신. 진실된 말은 화려하지 않고 화려한 말은 진실되지 않다. 오늘 이야기도 화려하진 않았어요. 근데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주변에 열심히 하는데 잘 안된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오늘 이야기에서 와닿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도 꼭 남겨주세요. 구독이랑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